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받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받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항암하는 경우는 항암제가 우리 호중부를 파괴를 시켜서 이 감염 위험이 아주 높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루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염이 가장 잘 오는 것은 구강에서부터 장을 통해서 오는 감염이 많다고 봐야 돼요. 구내염 같은 게 오는 것을 예방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을 음식이 아주 불결한 음식 이런 부분들을 피하고 신선한 음식, 그 다음에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서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고, 그러려면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들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유산균 제제를 먹어서 장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지 너무 막 기름진 것을 좋아한다든지 막 야식이나 막 간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장이 힘들게 되면 그만큼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루트가 폐잖아요. 폐이기 때문에 특히 폐에 대한 감염도 구강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강이 아주 중요해요. 구강 위생에는 구강 내에 있는 치아예요, 치아. 그래서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항암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게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강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폐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때요? 뭐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이 약해지면서 기관지염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폐 루트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부가 있죠. 피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운동하거나 하면서 상처가 나질 않아야 돼요. 상처가 나면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뭐 바늘에 찔린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큰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은 요로가 짧아요. 그래서 한 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질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방광염이나 요도염 아니면은 신우염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증상이 좀 심해지죠.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닐 때 마스크 같은 거 잘 쓰는 게 좋고, 특히 매연이라든지 이런 황사라든지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외출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공기 좋은 곳에 가 있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아니면 꼭 마스크를 나갈 때는 쓰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요로 계통에서는 질에 있는 위생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 소변을 오래 참는 게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변을 잘 보는 거, 오래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강 세포도 아주 빨리 성장하는 세포로 구성이 점막에 세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어요. 세포가 파괴가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잘 오는 게 구강에 잘 오는데, 구강에 세포에 파괴가 돼서 2차적으로 감염이 와가지고 구내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내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음식 먹기도 어렵고, 또 미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져서 식욕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통증도 아주 심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강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성 있는 짜고 맵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을 피해줘야 구강에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
미각을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각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구강 안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래서 구강 청결이 중요해요. 칫솔질을 하는 거라든지, 그래도 칫솔도 아주 부드러운 걸로, 거친 것은 어때요? 이빨 치주에 손상을 입어서 치은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치주염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훨씬 더 악화가 되고 통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구강 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은 뭐 포비돈으로 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산화질소가 상당히,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산화질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하고, 그리고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건조하게 만들면 그만큼 안에 건조해지면서 구강 세포가 그렇지 않아도 항암 제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조해지면 파괴가 더 빨리 돼서 감염이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특히 이제 물 같은 것을 좀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구강이 건조해지려면 건조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대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개 제일 많은 것은 항암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보통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항암이나 다 끝나고 났을 때 약간 회복되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나서 나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는 그러니까 암이 악화될수록 인지기능 장애가 좀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지기능 장애를 치료해야 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인 제거예요. 그럼 원인 제거라는 것은 항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이나 공포스러운 이런 마음이 인지 기능을 떨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해줘야 되냐? 어쨌든 우리가 인지 기능은 뇌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 특히 이제 오메가3라든지 그 외에 이제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고요. 또 심리적인 부분이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옆에서 대화를 많이 해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불안감을 해소해주면은 그만큼 인지 장애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장애는 대화가 적을수록 인지 장애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환자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인지 장애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뭐 책을 독서를 한다든지 뭔가 취미생활 뭐 뜨개질을 하든지 뭐 어떤 악기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 장애가 이렇게 올 때는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도 한 번 정도는 약물 사용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